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TJ 사고력 수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PD님. 원장님 사고력 수학 꼭 해야 돼요? 교과 심화 문제집 많은데 그걸로 하면 안 돼요? 교과 심화 문제집 풀어도 좋아요. 그거 해도 생각하는 힘도 길러지고 문제 해결력도 길러집니다.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방법이 옛날에는 교과 심화 문제집밖에 없었어요. 한 10몇 년 전까지는 초등학교 과정, A급 수학, 왕수학 이런 심화 문제들 있었어요. 요즘은 최상위 수학이 가장 인기 있고 최고 수준 수학 이런 심화 문제집들이 있죠. 그거 해도 문제 해결력 길러집니다. 근데 그런 교과 심화 문제집은 단점이 조금 있어요. 그 문제집이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해요. 배경 지식이 필요해서 예를 들면은 분수의 나눗셈을 배우고 있으면 잘 알아야 풀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못 풀고 막혔을 때 문제 해결력 자체가 약해서 막힌 건지 아니면은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막힌 건지 확실히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애는 틀리니까 짜증이 나고 잘 안 풀리니까 힘들어해요. 배경 지식이 필요 없는 사고력 전문 문제집들이 있어요. 필지수학, 1031, 팩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집은 배경 지식이 덜 필요해요. 배경 지식이 일부 필요한 거는 앞부분 도입부에서 학습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순수하게 문제 해결력으로 그 문제가 풀리게 설계가 돼 있어요. 두 번째로 교과 심화 문제집은 전체 문제 한 40% 정도는 까다로운 문제. 어렵기는 어려운데 깊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단순 실수를 유도하는 함정이 있어서 어렵다거나 아니면은 일일이 세기를 해서 강한 집중력을 유지해야만 안 틀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까다로움이에요. 근데 그거는 학생들한테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해도 자꾸 틀리거든요. 짜증나고 기죽고 하는데 그게 있어요. 그게 문제 전체가 그런 유형의 문제든지 문제 안에 까다로운 부분이 몇 개 섞여 있다든지 그래요. 근데 사고력 문제집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함정 파놓고 꼬이고 꺾이고 까다롭고 이런 거를 줄여놨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훨씬 더 깊이 있는 문제인데도 재밌다고 해요. 세 번째로 교과 심화 문제집을 하시는 경우는 목적이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것도 있고 개념이나 원리를 깊이 있게 적용해 보는 것도 있어요. 근데 개념이나 원리를 깊이 있게 적용하는 목적이라면 굳이 최땡땡이 필요 없고 그 전 단계 응용서나 준심화서만으로도 충분히 개념이나 원리를 깊이 있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너무 어려운 걸 푸니까 머릿속에 개념이나 원리 또 기본 대표적인 문제 유형들이 뒤죽박죽 섞여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원치 않는 부작용이죠. 제가 10몇 년 동안 분당에서 직접 수업하고 테스트 상담을 하는데요. 학부모님들이 상담 카드에 이 학생이 무슨 책으로 공부했는지 쓰게 돼 있거든요. 그게 최상위 수학 공부했다 하면 저는 걱정이 대부분의 경우 그 학생들 교과 시험 점수가 낮아요. 한 80%? 90% 확률로 낮아요. 그냥 응용서만 공부하니 보다 성적이 더 낮아요. 이게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심화 문제집을 할 때 굉장히 공들여 했을 건데 왜 이렇게 낮을까 보니까 머리가 헝클어지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학생들이 수학을 싫어하는 마음이 강해요. 저희 입학 테스트 할 때 설문조사로 수학에 대한 호감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조사하거든요. 거기를 보면 수학을 굉장히 싫어하는 경우가 많고 자신감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과 심화 문제집으로 하면은 머리도 헝클어져서 나올 성적도 안 나오고 들인 품에 비해서 성과는 적은데 부상은 많이 생겨요. 수학을 싫어하는. 안 풀려서 짜증나는데 진짜 머리를 개발하는 형태의 자극이 아니고 고통스럽고 까다롭고 가시밭길을 가고 이리저리 꼬여서 어려운 것들이 꽤 있어요. 그것들을 걸러내 주실 수 있으면 좋아요. 한 60%는 참 좋은 문제거든요. 마지막 네 번째로 교과 심화 문제집은 편제가 소재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형태 또는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게 이 문제의 고유한 어려움이에요. 근데 걔가 소수의 덧셈에 나온다고 해서
그 문제 하나만 떨렁 소수의 덧셈 단원 심화 문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사고력 문제집에서는 이 하나의 주제예요. 한 단원 통째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 또는 뭐 등차 수열 합 요거 하나에만 초점을 맞춰서 다루고 있어요. 근데 교과 심화 문제집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소수의 덧셈 단원의 한 문제로 나와요. 그럼 애들 입장에서 어떠냐면 소수의 덧셈 하나를 하는데 수학 족보상으로는 한 단원이나 두 단원에 해당되는 굉장히 덩치 큰 주제가 한 문제씩 뚝뚝뚝뚝 나와요. 전체 15문제가 있으면 15문제가 다 다른 주제인 거예요. 그걸 일일이 깊이 있게 탐구하려면 15개 단원에 해당되는 사고력 문제집을 풀어야 되는 거를 애들이 한 단원에 처리하고 있어요. 단순히 숫자가 소수의 덧셈이라는 거 이유 하나로. 그럼 애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로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깊이 탐구도 못하고요. 사고력 수학 같으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도형의 둘레라고 하는 그 수학적 현상 또는 수학적 주제를 점점 깊이 파고 들어가니까 저 뒤에 가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까지도 얘들이 혼자 힘으로 풀 수 있거든요. 애들은 이 소재나 주제의 낯설음에서 오는 어려움이 아니고 문제 자체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출 수 있고 에너지를 다 쏟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 개발되는 효과가 더 커요. 비유를 하자면 운동을 하는데 장비 사용법 굉장히 복잡한 운동을 하고 있어요. 1시간 동안 운동하는데 장비를 컨트롤하는데 한 50몇 분을 쓴 거예요. 실제로 근육을 쓴 거는 한 5분밖에 안 되는 그런 게 교과 수학 문제집 같아요. 그런데 사고력 수학 문제집은 그렇지 않죠. 장비 사용법은 간단해요. 근육 쓰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어느 게 더 근육을 잘 기르게 할 거냐. 장비가 좋은 장비인데 까다롭고 그런 거냐. 장비는 간단한데 근육을 많이 쓰게 하는 거냐.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과 수학 문제집도 머리 개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사고력 전문 교재보다는 좀 여러 가지 아쉬운 게 있다. 특히 부작용을 조심하셔라. 자기 힘에 맞게 하면은 괜찮은데 자기 힘을 넘어서게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부모님이 하실 때는 정답률 70%를 기준으로 보십시오. 최상위 하이레벨 정답률 70% 나오면은 해도 좋다. 근데 그거보다 미치다. 한 50% 언더간다. 바로 스톱. 90% 넘어간다. 좀 시시한 문제집, 시간 낭비 문제집. 정답률 70%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전문가인 경우는 정답률이 한 50% 나와도 다른 상황을 보고 계속 고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부모님은 그걸 알기 어려우시니까 부상 생기면 더 손해니까 정답률 70% 기준으로 심화문제집 선택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교과 심화문제집 하시더라도 사고력 전문교재 필재수학이나 1031 수학 꼭 병행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애들이 확실히 심화 문제 할 때 잘해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다음에 또 여쭤봐 주십시오. 수학은 즐거운 도전과 탐험입니다. 안녕히 가세요.